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왜 그 타이틀로는 물가보다 경기를 보겠다 이런 말들이 나갔는데 네. 제가 그 간담회를 들으니까 총재님께서 헤드라인에서 타이틀에서 그런 말은 빼달라.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물가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다. 아니 오늘 총재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네.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만 들은 기억으로만 십수 차례를 얘기한 단어가 물가 경로였어요. 네. 네. 오늘 원래 1월 금통이 끝나고 나서는 저도 그랬지만 이제 채권 시장이 또 조금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설레발을 쳤죠. 이 정도 이번 인상기 동안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물론 0.5라는 기준금리가 또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무려 300bp를 올렸고요. 그렇죠. 3%포인트를 올렸고 작년 4월부터 금통이 열릴 때마다 쉬지 않고 뭐 미국이 뭐 워낙 큰 스텝으로 가니까 우리는 그만큼 걷지 못해서도 미리 움직였고 그리고 매 회의마다 우리도 작년에 뭐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뭐 또 이제 황새가 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정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립금리를 한은에서도 인정하는 게 한 2% 중반을 보고 있으니 3.5% 정도 수준이면 중립금리 수준에서도 상당 수준 그러니까 매우 한은에서도 긴축적인 수준인 건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2월 FMC에서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전일 또 미국 의사로 까보면 뭐 일부 위원들이 어퓨 멤버가 뭐 50bp 콜들도 있긴 했지만 불과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와 물가와 소비와 이런 지표들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쪽 기대들도 사실은 조금 잡힌 게 있었기 때문에 이달에는 그래도 동결에 대한 생각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었고 상당 기간 이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간다는 데서 총재가 오늘 상당 기간의 표현을 한 6개월 정도 내외를 얘기하셨는데 상당 기간 시장도 유지하다가 올해 빨리 보는 시각에서는 1월달 2월 초까지 뭐 여름 인하 콜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들까지 녹이던 시장 입장이었는데 오늘 금통위로 인해서 그런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들은 좀 많이 희석되는 그 정도로 물가 경로가 중요하다. 그리고 1월 금통위 때 한 지금 현 올려놓은 3.5%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번 금리 인상기를 만족해야 된다는 금통위 한 3분 네. 그리고 추가로 3.75까지도 가야 한다가 아니라 열어두어야 된다는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3분이었는데 오늘 금통의 메인은 아까 총재가 물가 경로를 언급하면서 이제 위들을 또 열어놓는 듯한 기대를 한 핵심이 무려 6분 중에 5분의 금통위원이 3.75까지 가능성 측면에선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늘 가장 매파적인 발언이었고 요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그 발언 나오는 그 순간 금리가 한 7에서 10bp 정도 막 튀어오르는 충격이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걸 듣는 순간은 3.75까지 이제 확실히 각오를 해야 되나 했는데 끝말을 다 듣고 났더니 그 사이에 또 들어올 정보들에 맞춰서 또 대응한다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오히려 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네. 오늘 금통위는 좀 해석할 부분이 많았다. 제 말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장중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 위아래로 확대될 정도로 해석할 여지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물가 말씀하시면서 네.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불확실성 말씀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물가는 아직 사실 또 1월달 지표는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언제 3% 이렇게 가느냐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물가 경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하우스비로는 올해 원래 한 작년에 연간 전망 낼 때만 해도 한 3% 초중반 때 봤습니다. 한 네. 3.2, 3.3 정도 봤는데 1월 달 들어와 가지고 관리 물가 측면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 공공요금 뭐 4월 달에는 교통요금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들 반영했더니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추정해 봐서 이런 관리 물가라고 하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한 3% 중반대까지는 또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부담이 있겠다. 특히나 우리 뭐 몸소 체감했던 난방비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관리 물가 측면에서 정부가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율하고 하반기로 좀 지연시키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기존에 봤던 3.3% 내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도 사실
원래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그게 이제 매 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 때마다 경제 지표들을 변경하는데 그때는 올해 물가 전망을 연간으로 3.6% 정도를 내놨었어요. 네. 그걸 오늘 0.1%를 깎아서 3.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물가 전망치는 0.1%포인트를 기존에 봤던 것보다 내렸는데 근데 전체적인 발언은 또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 저희는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잡아먹을 부분도 있고 관리 물가는 한국은행이 과연 기준금리로 대응할 영역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추가 인상을 안 보지만 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미국 쪽 물가도 지지가 됐고 또 오늘 가장 초기에 채권 시장에 안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또 최근에 많이 튀어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1,200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1,300원을 한 달 사이에 한 달 좀 반 단간 동안 또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면 수입 물가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는 쪽 내부에 제가 또 만나 뵙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관리 물가도 전체적으로 소비 쪽에 위축을 주는 그래서 그거를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전기가스 수도가 올라가고 뭐 대중교통요금 올라가면 외식비라든지 일반 서비스업 물가들도 또 연동돼서 올라가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관리 물가가 목표가 아니라 전체 그걸 아우르는 헤드라인 물가가 목표인데 그래서 총재가 물가 경로 강조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한은의 시각도 현재 5% 내외인 물가가 2분기까지는 앞자리 4자를 쉽게 떼지는 못할 건데 한 3분기쯤에는 3자대로 떨어질 거다. 저희도 그거와 거의 유사한 경로를 보고 있고 그 경로만 유지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뭐 오늘은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둔다지만 그 리스크를 또 업사이드로 더 밀어올릴 정도의 부담만 없다고 하면 저희는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중할 부분이 있다. 왜?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성장이 마이너스였고 오늘도 또 경기에 관련돼서 침체는 아니다. 뭐 경제부총리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경기단에서는 지금 중국 쪽 수출이 최근에 이제 좀 리오프닝 한다고 해도 과연 중국이 예전만큼 우리 물건을 써줄 것이냐 에 대한 뭐 대중 수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위축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메인이 아니라고 총재가 얘기했지만 부동산 구조조정이 2분기에 최근에도 뭐 일부 브릿지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좀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유가가 오를 거다. 그리고 미국이 대국인데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경로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 리스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경기가 좀 다운되면서 받아야 될 부담 그리고 작년에 애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유가 수준만 놓고 봐도 오늘도 그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한은이 작년에 한 90불대 연 평균 유가를 예측하고 물가 수준을 전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뭐 80불도 안 되잖아요. 네. 그게 하반기에는 조금 중국 수요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도 80불대 중반 유가를 전망하고도 하느니 그 부분만 물가 전망 0.3%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물가가 분명히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 놓고 보면 전망을 당장은 0.1을 깎을 수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 대외 쪽 이슈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니죠.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환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물가 요인들은 또 아래쪽으로 다운 압력을 받는 아까 경기 쪽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쪽 이슈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지금 현재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임계치 정도 수준에 트라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적정하다 보는 금리 수준 이상의 굉장히 과도한 긴축의 영역은 분명히 맞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늘 동결도 주요국 중에 먼저 한 편이긴 한데 뭐 캐나다 같은 데 시그널을 줬지 실제로 동결을 아직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웃긴 건 오늘 제일 웃긴 건 원달러 환율이 전일 1,300원을 넘었던 환율이 오늘 1,290원대로 오히려 떨어지고 끝났다는 겁니다. 네. 혹자는 아니 한은에서 약간 매파적인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환이 안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는 주가도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런 쪽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대외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안에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경제를 컨트롤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동결을 해준 게 한국 쪽의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을 덜 준 게 아니냐. 제가 또 소통을 하는 외국 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도 한국이 무리한 기축을 가져갔을 때 오히려 대외금리 차로 인한 뭐 환율 불안 쪽보다는 니네 안에 있는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쪽에 내관을 건드렸을 때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본다라는 투자들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오늘 우리가 동결을 했을 때
미국과 대금리차 관점에서 총재도 그가 기계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환율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는 통화정책에 아직 분명히 물가 때문에 긴장하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 인플레단에서는 지금처럼 또 업사이드에 대한 부담을 아직은 주는 게 맞는 방향은 맞는데 실제 액션은 좀 신중해야 될 영역이면 분명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는 1월 중순에 10년물이 네. 3.4에서 지금 3.9 얼마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되게 정신 승리를 하면서 연준에서 뭔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던 채권 시장에서 아닌가 보다 이러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우리 금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나요? 시장 금리가? 우리나라가 사실 1월 달에 또 약간 환율하고 금리가 같이 설레발이 좀 심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일조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정책 기대가 미국보다도 먼저 이 긴축에 대한 강도를 조금 누그러뜨릴 거고 미국은 추가로 뭐 3월이든 5월이든 더 올릴 수 있고 지금은 최근에 6월까지도 뭐 5.5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좀 먼저 멈출 수가 있고 그 기대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대비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미국은 아까 3.4까지 빠졌잖아요. 저희는 2월 FOMC 그 확인한 그 다음 날 3.1%까지 떨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에 40bp 가까이 역전된 경우가 사상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채권 시장이 좀 앞서간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3주 단간에 그 환율이 또 아까 뭐 한 100원 가까이 올랐다고 네. 했잖아요. 뭐 1월 중반부터. 금리도 2월 초가 저점이긴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그래도 조금 시장이 진정돼서 끝나서 그렇긴 하지만 장중에는 3.7% 근처 수준까지 미국 금리가 3.4에서 3.9까지 한 50bp 올라갈 때 우리는 3.1대에서 3.7 근처까지 뭐 그 못지않은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와 환율이 이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와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금통위 자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오늘 총재도 계속 강조했지만 미국 쪽 통화정책 변화와 그때 그에 따르는 부담이 국내 뭐 제일 펀더멘탈 가격 지표죠. 금리와 한해 동일하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3.1에서 3.7 가는 금리가 가는 과정에서 네. 전체적으로 다 갔나요? 아니면 뭐 일드 커브가 뭐 플래팅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 방향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3년, 10년이 동시에 3.1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 부동산 쪽의 문제를 좀 네. 해소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3년이 10년보다도 아래쪽으로 좀 가면서 역전됐던 커브를 당긴물이 더 아래쪽으로 갔다가 튀어 올라갈 땐 또 장기물 중심으로 올라가다 최근에는 3년 금리가 또 10년 금리보다 위에 가 있습니다. 이게 네. 왜 이런 형태가 자꾸 벌어지냐면 기준금리보다 지금 3년, 10년은 다 위로 올라와서 네. 전반적인 커브 역전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했는데 네. 3년, 10년이 또 뒤집어진 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75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해도 네. 거기까지 올려놓고 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 통제에 대한 기대라든지 장기금리 쪽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기준금리하고의 역전에 대한 부담은 해소해놨는데 일드 커브 자체의 타이트함, 그러니까 네. 겉쪽의 플래트닝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기를 좀 굳이 해석하면 경기를 나쁘게 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사실 그러면 주식 시장보다 약간 먼저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채권이 정책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 네. 최근에 미국이 로 랜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그 논리도 아니 뭐 주가 측면에서 큰 바닥을 보고 나쁘지 않은 재료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랬었죠. 있지만 채권 시장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 좋고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이 더 늘어난다는 국면에서 작년 4분기부터 좀 빼놨던 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10년이 작년 10월 달에 4분기의 고점이 4.3%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트라이 할 거냐 말 거냐인데 터미널 레이트 기대는 작년 10월 달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저번에도 와서 약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경제 체력이 사실은 미국 중립금리도 2% 중후반 정도밖에 안 보는데 거기에 무려 그러니까 한 28kg 역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50kg대 역기를 네.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전에 28kg에서 2.5kg 늘리는 거랑 50kg대에서 2.5kg 늘리는 부담은 확실히 다르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식시장은 사실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 여건에서 조금 버티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 쪽에서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빠졌다고 미국의 부동산 심리 지표 같은 것도 바닥치고 좀 올라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역작용들이 생길 것 같아요. 나스닥도 사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조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 금리 올라오면서 네. 그런 식의
금융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금리단에서는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채권 시장이 불안한데 위험 자산들이 또 작년 4분기부터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쪽에 매크로적인 스트레스가 경기가 좀 나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덕분에 유동성은 좀 풀릴 수 있다는 네. 기대였는데 그 부분이 뭐 지금 3월 FOMC까지는 또 잡혀가는 경로기 때문에 제가 요 앞에 출연했을 때도 약간 3월 FOMC까지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는 위험 자산들이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에 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작년에 내내 FOMC 보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네. 올해는 좀 매크로 영향이나 금리 변동이 좀 덜해질까 이런 기대가 그래도 연초에 있었는데 분위기 너무 갑자기 좋아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방향이 확 틀어졌어요. 근데 보시기에 미국은 진짜로 6월 달까지도 3번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진짜 막 뭐 약간 유동성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데 금리가 뭐 과연 뭐 기준금리가 5% 가는데 미국 10년 금리가 4%대에 올라온 수준도 이게 과연 뭐 맞는 거냐 막 주식하시는 분들이 반문하고 리스크를 많이 보았다가 1분기 들어와가지고 특히나 1월 달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가 좀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 뭐 연내 인하 콜들도 꽤 많이 나왔고요. 그쵸.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연내 인하 가능하다는 걸 뭐 선도금리에서 반영하고 일부 아이비들도 그런 콜들을 했는데 또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양호한 그래서 노 랜딩이란 그 단어 자체가 뭐 그렇게 미국 경제가 연료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착륙을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어 자체가 또 부담을 굉장히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작년에는 변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일방적으로 컸는데 올해는 그에 비하면 통화 정책이랑 펀더멘탈이 다 임계치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상태에서 민감도는 아직 남아 있죠 분명히. 근데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시소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널뛰기에서 팡팡 튀어 올라가는 쪽에 변동성을 키우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제한된 영역에서 정책이 오늘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많이 썼던 또 표현 중에 하나가 정교하게라는 단어를 굉장히 네. 많이 쓰셨어요.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신중하면서 동시에 예민하게 그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교하게라는 게. 그럼 둘의 말이 되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든 아래든 제한적인 영역에서 올해 돈 버는 게 사실은 일방향을 택해가지고 돈 벌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방향을 택하면 뭐 왕복 달리기 과정에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다 퉁쳐놓고 보면은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근데 또 역으로 시장을 잘못 타버리면 속된 표현으로 또 양싸다구를 맞는 네. 그런 어려운 시장 국면인데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 무리한 긴축이 아니라는 정도 한에서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가 다시 전저점인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겠습니까? 한 11,000포인트 정도 깨지는 정도의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쌓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고 지금은 또 남아있는 경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 때문에 12,000포인트를 또 넘어간다고 하면 그 국면에서 뭐 약간의 뭐 또 나중에 유동성 풀리고 뭐 이런 게 대로 그 정도 트라이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또 아직 본격적인 경기가 안정화되는 국면이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코스피도 지금 내내 뭐 한 2,300에서 2,500포인트를 그 레인지를 지금 위아래로 지금 좀 쉽게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식의 패턴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 그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전 그 금리 고점 4.2 몇 뭐 요걸 또 더 뚫고 가는 일은 올해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밴드 설정하고 봐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6월 달까지 뭐 5.5를 얘기하지 않느냐. 아까 작년 4분기에는 뭐 5점 프라이싱으로는 5.25 이상, 5.5도 일시적으로 프라이싱했다가 1월 달에는 5%까지 올리면 이제 끝날 거다 봤다가 지금 다시 5.5로 또 올라갔거든요. 역시나 정책에 대한 기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추가로 2월, 3월 달에 지금 미국 지표가 좋아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많이 뿌려놓은 초과 과잉 유동성들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후행적으로 찾게 만들고 그 후행적으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임금 소득이 뒷받침되면서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 소비를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다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쓰고 있는 자료가 그런 쪽이거든요. 이 지연 효과, 타임 렉이 과거 인과관계보다 팬데믹 때 정책을 너무 많이 써놔서 예전 같으면 지금 정도 미국의 기업 활동이 위축됐으면 실업률도 제법 올라가야 되는 경로인데 그런 것들이 다 어긋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방향 자체가 틀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쪽에서도 지금은 또 좋아 보이는 부분 보고 놓고 보면 6월 달까지 5.5는 당연히 갈 것 같은데 앞으로 2달 내에 들어오는 그 타임렉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2달 내에 들어올 정보들은 또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5.25까지 그러니까 5월 FOMC까지 봐야 되잖아요. 뭐 네. 당장 3월에 또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겠죠. 설마. 예, 네.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받을 또 후폭풍이 네. 상당히 거세겠죠. 그러면은 5월 FOMC까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서 우리나라도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4월 금통위까지 또 3.75로 확실히 갈 거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많고 그렇죠. 정책 당국이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이 쓰는 표현이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도 보고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그 근거들이 어긋나면 그러니까 그 전망 어긋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기대부터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올해 뭐 상반기까지 좀 더 소화해야 되고 대신 작년처럼 위쪽으로 그러니까 금리는 위쪽, 주가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에서 이제는 좀 레인지를 가둬두고 그 안에서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진행될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1월 증시가 가장 최근에 아이비들 중에 1월 증시가 가장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콜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JP모건인가 뭐 이런 데서도 몇 군데 리포트가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진폭들을 줄이고 나면 하반기에 좀 더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운 경기 여건들을 극복하고 나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전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는 좀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용물,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스프레드 하단 상단 하면은 다 하단 쪽으로 발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발행되고 막 이러는데 네. 보통 역사적으로 이러면 되게 경기가 좋거나 돈이 많다는 뜻인데 네네. 이게 일시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대로 이제 완전히 그 신용 관련 이슈는 없어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국내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심각한 침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금리 높아질 때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작년 4분기에 뭐 레고랜드다 뭐 네. 일부 보험사들의 신용자본증권 이슈 그러다 보니까 조달들을 좀 충분히 여유 있게 그리고 작년에는 분명히 유동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작년에 3%대 초반인데 국고 10년짜리가 4.6%까지 우리나라는 네. 치솟았고 미국도 상당 부분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담들이 작년 4분기에 좀 있다가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체에 대한 우려들은 좀 덜어졌고 최근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저신용 채권들이 전반적으로 좀 스프레드를 줄이면서 안정화되는 경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신용시장이 경색이 풀린 여건 자체는 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덕분에 저희는 올해 연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 같은 경우에 뭐 역시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용 여건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이전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깰 수 있는 정도의 환경도 아니다. 그래서 일부 비관론자들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월이 올해 증시의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콜에 대해서 전 증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크로 환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동성이 오히려 하반기에 좀 풀릴 수 있는 기대들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로 뭐 물가가 안정 안 되면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금리가 지금 또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조금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는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속 게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쁜 게 또 앞으로의 미천이 될 수 있는 쪽에 기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좀 기민하게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올해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면 분명하다. 작년에는 뭘 해도 돈을 못 버는 환경이었는데 네. 뭘 해도 힘들었죠 작년에. 올해는 적어도 좀 부지런하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리고 시장이 가는 방향에 뒷북을 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아래와 위를 막아줄 수 있는 재료들이 존재하니 그 반대의 역발상적인 투자들로 움직이는 게 올해는 어느 정도 기대 수익들을 채워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일단 3월 달에는 미국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하는 거는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제 5월 이후의 데이터, 6월 달 요때 가서야 5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정말 75bp 지금보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때부터는 조금 연말 언젠가는 인하 가능성도 생길 거냐 이걸 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4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이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네. 그럼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반기에는 매크로 이슈로 크게 움직이진 않겠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6월 달까지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최근에 이제 좀 아래쪽으로 바닥 탐색이 좀 깊었고 네. 그런 되돌림 과정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현 3.5%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 막 혹자들은 3.75에 대한 리스크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3년짜리 국채금리가 3.7% 왔는데 3.75로 진짜 인상을 하면 나머지 시장 금리들이 그 위에 머물러야 되느냐? 저희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아까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금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앞에도 3.5보다 훨씬 낮은 장기 시장 금리를 봤잖아요. 하는 총재도 그래서 지금 3년짜리, 10년짜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건 올해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후에 총재도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조금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상황임을 전제하에 장기금리들이 역전되는 상황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네.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또 체린이들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여전히 많이 사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너무 과도하게 금리가 좀 빨리 빠지는 과정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뭐 한전채 같은 게 작년 10월 말 11월 초만 해도 3년짜리 한전채가 6%를 찍었던 네. 게 올해 1월 말 2월 초에 3.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정도로 단기간에 금리가 너무 급락했는데 다시 그 한전채가 4%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중립 수준 이상의 긴축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출 받아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금리 비용을 능가할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하는 쪽보다는 저축을 하는 방향이 아직까지는 유리한 국면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2분기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정책 당국에서 한은은 아직 물가를 보고 있지만 뭐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또 다른 금융당국에서는 그 부동산 이런 금융시장의 안전성이나 구조조정들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이 좀 더 신중성을 갖고 뭐 아까 인하에 대한 기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담이 우리나라 자체 경제에 미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만 조금 덜어낸다고 하면 미국이 이제 뭐 한 5.25에서 5.5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의 또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하반기쯤에는 또 이제 실제로 하느냐 마느냐 싸움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정에 의한 완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또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시속 게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그런 완화 기대가 국내 위험자산 쪽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역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네네. 환율이 되게 마지막 질문인데 1,300원을 갔잖아요. 네. 근데 미국 달러 지수가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환율이 떴어요. 네. 원인이 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작성한 주간 보고서에도 그려놨는데 대외 금리 차는 아무런 거의 작년 4분기 이후에 영향을 못 미쳐요. 무역 수지 적자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하고 상관관계 높은 게 예전에는 뭐 이머징 그 EMBI라고 하는 이머징 채권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로 글로벌 위험 선호도 봤는데 그것도 최근에 잘 안 맞아요. 뭐가 잘 맞는 줄 아세요? 미국 채권 변동성이 모브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변동성이 우리나라 환율하고 상관계에서 0.9 가까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총재도 얘기했지만 이게 참 억울한 면도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세게 올린다고 해서 환율이 진정되고 우리가 자체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 쪽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가는 것보다 미국 금리 쪽에서 최근에 받았던 변동성의 영향이 채권 시장에서 그걸 또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녹여가면서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도 그 눈치를 보고 좀 움직인 게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1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도 그렇게 따지면 1월 달에는 또 달러 약세 가는 기조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또 유독 빨리 움직인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큰 반작용이 또 지금 1,300원대 환율에 좀 녹아 들어왔다 네.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외환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금리 쪽 영향보다는 아직 뭐 오늘 총재가 시장 개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하셨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구두 개입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좀 대응할 수 있는 버퍼가 있어서 환율은 저희는 지금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미국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1,400원대를 봤지만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는 뭐 1,200원대 중반에 뭐 내외 정도 또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거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환율은 여기가 일단은 고점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작년에 1,400원대 환율이 사실은 펀더멘탈리 놓고 아무리 해석해봐도 네. 그때가 우리나라 유동성 문제까지 과도한 영역이었고 지금 1,300원대도 사실은 실질 실효 환율이나 여러 비교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도 사실은 원화가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